안녕하세요. 드디어 감사합니다. 12화가 끝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보다가 저만 보고 만족해서는 리뷰를 깜빡했다는 웃지 못할 사연입니다. 속 시원한 전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회이니만큼 조금 정성을 들여보겠습니다. 곧 2탄 시리즈도 방송된다니 기대가 큽니다. 무엇보다 신하균 배우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고 신 배우님이 선택하시는 독특한 드라마 스타일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자주 방송을 안 하시니 방송한다 하면 팬으로서 안 볼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좀 자주 방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줄거리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의 12화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찬 에피소드였습니다. 신차의 신하균 분과 황대웅 진구분이 제2유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강한 유대감과 신뢰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신차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사를 진행하며 황대웅과 함께 황새웅정 문성분의 악행을 밝혀내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드라마 감사합니다. 12화에서는 황새웅정 문성분이 주주총회를 통해 황대웅 진구분을 해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황새웅은 주주들에게 황대웅이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황대웅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황대웅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신차의 신하균 분과 황대웅은 황새웅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두 사람은 황새웅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공개할 계획을 세웁니다. 주주총회 당일 황새웅은 여전히 주주들에게 황대웅의 해임을 주장하지만 신차일과 황대웅이 등장하여 그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신차일은 주주들 앞에서 황새웅의 횡령 및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며 황새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종호 본부장에게 약물을 투여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는 통화 녹음 기록과 자금 흐름을 기록한 장부를 공개하며 황새웅의 악행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신차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사를 진행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황새웅의 비리가 폭로된 후 경찰이 그를 체포하게 되며 황새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신차일과 황대웅의 협력과 팀워크가 빛나는 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황새웅이 체포된 후 황대웅은 제2유건설의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는 주주총회에서 신차일과 함께 황새웅의 비리를 폭로한 덕분에 주주들의 신뢰를 얻고 사장직에 오르게 되며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황대웅은 신차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도전에 함께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신차일은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구한수 이정아 분에게 흐림 없는 시선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신차일은 감사원 스카웃 제의를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신차일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결단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앞으로의 그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최종적으로 황새웅은 경찰에 체포되고 황대웅은 제2유건설의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신차일은 감사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지막 회식 장면에서는 감사팀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정의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신하균의 섬세한 연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돋보이는 마무리였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이니만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대화 등 다채롭게 살펴보고 역시 끝은 제가 신하균 배우님의 열렬 팬이다 보니 신하균 배우님의 스토리로 마지막 닷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신차일과 황대웅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드라마 초반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죠. 신차일과 황대웅의 관계는 드라마 감사합니다의 진행에 따라 크게 변했습니다. 초반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차일은 황대웅의 능력과 의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황대웅은 신차일의 강직함과 정의감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황새웅의 악행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협력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차일과 황대웅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제2유건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차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신차일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회상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신차일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드라마 감사합니다. 12화에서 매우 감정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 배경에 있는 자신의 선택을 되새깁니다.
과거의 감사팀 선배의 말을 믿고 비리를 외면했던 것이 결국 아버지의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신차일은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감사에 매달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듭니다. 신차일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구한수에게도 흐림없는 시선을 가져달라고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장면은 신차일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며 그의 결단력과 정의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중요한 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런 회상은 신차일의 캐릭터 발전을 강조하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그의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그의 정의 구현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게 됩니다. 이제 드라마의 가장 인상 장면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신차일 신하균 분과 황대웅 진구분이 황새웅정문성 분의 악행을 폭로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신차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사를 진행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줍니다. 또한 신차일이 황대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황새웅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신뢰와 결단력이 강조되며 그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비리 척결 순간이 아무래도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을 찾아볼까요?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 중 하나는 신차일 신하균 분과 구한수 이정아 분과 함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코믹한 장면들입니다. 신차일의 냉철한 성격과 구한수의 따뜻한 성격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유머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잠입 수사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당황하는 장면은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또한 신차일이 구한수에게 감사팀의 업무를 가르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도 많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신차일의 엄격한 지도와 구한수의 엉뚱한 행동이 어우러져 코믹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코믹한 순간들이 드라마 곳곳에 숨어 있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긴장감 있는 전개 속에서도 유쾌한 요소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구한수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차일과 구한수 관계에서 함께 겪는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제2유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잠입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신차일과 구한수가 불길에 갇히게 되는 장면은 매우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협력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신차일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구한수에게 흐림없는 시선을 가져달라고 간절히 당부하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고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은 다양한 음모와 위협에 맞서 싸우며 서로의 힘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러한 힘든 순간들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각자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드라마의 최고의 빌런이자 궁금증을 끝까지 놓지 못하게 한 황새웅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황새웅은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조리를 저지르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드라마 그는 제2유건설의 부사장으로서 다양한 음모와 비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특히 황새웅은 주주총회를 열어 황대웅을 해임시키려 하였으나 황대웅과 신차일은 이를 저지하고 그의 횡령 및 살인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극대화됩니다. 황새웅의 악행은 드라마의 주요 갈등 요소로 작용하며 신차일과 황대웅이 협력하여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의 부조리한 행동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드라마의 전체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드라마의 몰입도를 더욱 증가시키며 황새웅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악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드라마 감사합니다의 마지막 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최종에는 수도권 가구 평균 시청률 10.1%, 최고 12.4%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신차일 신하균 분과 그의 팀이 황새웅정문성 분을 잡고 정의를 구현하는 장면에서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하균의 뛰어난 연기력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차일이 황새웅의 계략을 하나씩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그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통쾌함을 안겼습니다. 또한 신차일이 감사팀과 작별을 고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은 신하균의 연기와 드라마의 완성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며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회는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잘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드라마도 마무리되었고 제 리뷰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진짜 끝으로 우리의 주인공 신하균 배우님의 이모저모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력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의 연기력은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작품에서 깊이 있는 캐릭터를 소화하며 섬세한 감정 표현과 몰입감 있는 연기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괴물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괴물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주원 역을 맡아 복잡한 감정과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는 캐릭터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도 신하균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에서 천재신경외과 의사 역할을 맡았을 때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를 잘 전달했습니다. 또한 나쁜 녀석들에서는 강력계 형사 역할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매력적인 액션과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각기 다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신하균은 연기를 항상 어렵다고 느끼며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전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점들이 그의 연기력에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신하균님에 대해서 좀 더 까발려 보겠습니다. 표현이 애교로 봐주시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조금 중복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하균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역할 소화입니다. 신하균은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를 소화하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는 조선시대의 김민재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고 드라마 브레인에서는 천재신경외과 의사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기 철학입니다. 신하균은 연기를 항상 어렵다고 느끼며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신하균은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격이 연기와는 다르다고 밝히며 연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신하균은 그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괴물에서의 연기로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그의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이라 연기력 비결이나 출연한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 그의 작품 선정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글이 길어지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 2탄 감사합니다. 나온다니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가 제일 개인적으로 실감나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